여러분들의 차 안 공기 쾌적한가요?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악취가 나지는 않나요?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자동차 제조사를 찾아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에어컨 필터의 오염에 의해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다른 말로 캐빈 필터라고도 불리는데 차량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를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에어컨 필터는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히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외기 모드로 사용했을 때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유입될 때 전반적으로 공기를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곰팡이균이 서식되고 그에 따라서 쾌쾌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만 킬로 단위로 교환하시는 걸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차가운 냉기를 만들어주는 에버퍼레이터라는 구성품에 곰팡이와 세균이 서식하면서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에버퍼레이터, 차가운 에버퍼레이터를 통과하면서 냉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일부 수증기가 응축되는 과정에서 물이 발생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발생된 물은 블로 유니트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드레인 홀로 배출되지만 에어컨 작동 후의 수분 일부는 에버퍼레이터와 블로 유니트 전반에 잔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습도와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곰팡이와 세균이 서식되면서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균들이 호흡기로 유입되게 된다면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사용한 이후에는 에버퍼레이터를 충분히 건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버퍼레이터를 건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퍼레이터를 건조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프터블로어 기능이 장착된 차량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해당 기능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에버퍼레이터를 건조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동 혹은 에어컨을 오프하기 3분 전 AC 버튼을 눌러 에어컨 작동을 중지시키고 내외기 전환 버튼을 눌러 외기 순환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최대 송풍을 블로어로 작동시키게 되면 외부 공기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충분히 건조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균 번식 및 악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설 업체에서도 세척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고 위험성은 없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어컨이 악취가 발생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에버퍼레이터에서 이제 응축된 수증기가 이제 물의 형태로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머무르면서 발생되게 되는데 외부 사설 기관에서는 이제 블로어 모터라든지 에어컨 필터를 탈거한 상태에서 외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고압의 세척액을 분사하게 됩니다. 그 분사를 통해서 에버퍼레이터를 세척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 유니트 내부의 구조는 굉장히 좀 구성이 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호수를 집어넣어서 이 전체 면적을 세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높은 압력으로 검증되지 않은 액으로 분사를 했을 경우에는 에버퍼레이터가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에어컨 시스템을 사전에 관리를 통해서 세균 번식 및 악취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 블로어 유니트 자체가 차량 내 인스트루먼트 패널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운전대라고 얘기하시는 운전석이라고 얘기하는 전체적인 면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어 유니트를 탈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블로어 유니트 안쪽에 있는 에버퍼레이터를 분해하는 것 또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퍼레이터를 교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교환하신다라고 하면 비용이 차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50에서 100만 원까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훈증캔이나 방향제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시간에 에버퍼레이터에서 발생되어진 냄새를 덮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냄새 군원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블로어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본적으로 애프터블로어를 통해서
에버포레이터의 수분을 증발시키게 되면 곰팡이 서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플로우, 요즘 일부 신차에도 장착되는 부품이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애프터블로우 유니트인데요. 이 유니트는 시동을 끈 후에 에어컨이 작동됨으로써 생기는 응축기의 수분을 블로우 모터를 강제적으로 돌림으로 해서 말려줘 가지고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애프터블로어가 어디 장착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시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직접 차에서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블로우 유닛은 이제 소비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수석 글로박스 좌측 안쪽에 이런 식으로 블라켓을 이용해서 마운팅이 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고객들은 애프터블로우 유닛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작동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약 30초 후에 소비자가 애프터블로우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10초 동안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기본 동작은 그로부터 10분 후에 1분 단위로 10사이클 또는 5사이클이 작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운행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요. 30분 이상 운행을 하면은 10사이클이 작동이 되고요. 30분 이하 운행을 하게 되면은 5사이클이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용품의 대표적인 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와이리스 차저, 그리고 최근에 개발한 후석 USB-C 포트 타입, 후석 충전기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겠네요. 소비자분들께서 하나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에어컨 필터. 에어컨 필터 부분만 잘 관리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에어컨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실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 에어컨 시스템들의 구성품들이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결속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스가 누설된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됐는데, 최근에는 내구성이 좋아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르노코리아가 만든 차들 에어컨 필터가 교체하기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죠. 네, 정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개발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DMDR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품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도 했다는데요. 예, 저희 AS 부서에서는 이제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서 DMDR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필터 작업에 대한 DMDR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변 데이터를 다 띄워놓은 다음에 이 지금 하이라이트된 파트가 에어컨 필터 캡인데, 필터 캡을 빼고 에어컨 필터를 빼야 되는 그 작업인데, 이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파트를 탈거를 해야 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 작업을 이 3D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 작업이 DMD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 에어컨 필터를 예를 들면 지금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에어컨 필터 캡인데, 원래는 에어컨 필터 캡이 일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필터를 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DMDR을 통해서 L자형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아래에도 에어컨 필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 설계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소모품 교체 등 정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김선웅 기자가 직접 필터를 갈아볼 텐데요. 한번 제가 직접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쪽에 커버를 당기면 바로 이렇게 빠집니다. 손잡이 부분 잡고 빼면 네, 나눠져 있는 에어컨 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때 1차형 커버로 만들었는데 교체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해 DMDR을 통해 L자형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피스로 구성된 필터를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교체가 용이하도록 투피스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를 먼저 놓고 위로 올려서 턱에 살짝 걸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을 넣어서 넣고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두 개를 잘 맞춰서 뚜껑까지 닫아주면 딱 소리 들으셨죠? 끝납니다. 1분 정도면 교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타사 방식이 편안한 것은 사실이나 르노 코리아 차들도 필터 교체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비 관련으로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르노 코리아 쪽 정비사 분들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변명, 아니 해명을 들어보죠. 르노 코리아에는 코텍이라는 정비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코텍도 거의 기능장비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메카닉, EM, 그 다음에 코텍 그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저희 테크라인, 그 다음에 ADD 여기서 이렇게 총 5가지로 있는데요. 저희 코텍들도 어느 정도 기능장 수준에 올라간 친구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장 수준을 정확히 보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코텍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량을 못 고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테크라인이란 무엇인가요? 테크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현장 전국 서비스점에 있는 해결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을 저희 쪽에 시스템을 보내서 저희들 같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의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어떤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차량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기적으로 저희가 캐치를 해서 품질 보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라인에서는 이렇게 접수된 거를 최대한 30분 이내에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요. 이 접수 내용이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게 원격 제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량을 진단하는 진단 장비랑 연결이 되고 이 차량에 있는 고장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온 동영상이라든지 고장 코드를 비교를 해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어떤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품을 뭘 교환할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점검하고 다시 CR로 그런 내용들을 피드백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을 찾기 힘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게 황당하게 그런 것들 있지 않나요? 생각나시는 게 생각나는 거는 이제 처음 보는 어떤 고장 트러블이었는데요. 현장에서도 못 찾고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못 고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출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점검을 해서 배선 하나하나 다 살폈는데 결론은 휴즈 쪽에서 접촉이 불량이 일어나서 나타난 건데 너무나 간단한 휴즈 하나 때문에 차량을 3, 4일 이렇게 서로 고생을 하면서 한 거는 그런 일은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테크니션들을 대상으로 숙련된 정비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원격 진단도
시행 중이라니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근데 업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비를 배울 때 시장에 많이 팔린 현대차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다른 르노, GM, 쌍용차가 정비를 하러 들어오면 정비성이 떨어진다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인데요. 결국 손에 익은 차가 아니면 나쁘다고 말한다는 거. 진짜 실력자들은 연장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벤츠건, 르노건, 포르쉐건 구조를 파악해 수리를 하면 되니까요. 에어컨과 관련된 상식 도움이 되셨나요? 근본적으로 냄새 자체를 없애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관련 연구원분, 애프터블로어 개발자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겸사겸사 애프터블로어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내 차가 SM6다, QM6다. 그러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재미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